사실을 보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전때 연대를 하든가 단체를 구성해서 줄기차게 투쟁을 하면서 전국 시도 단위로 조직이 편성되고 부시군으로 편성되고 하면 그것이 단체입니다. 단체가 되면서 그 단체가 힘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당으로 멤버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되면서 세상을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당법 자체, 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으면 각자가 거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연대라도 하셔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국민을 상대로 전부 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알려줘야 국민들도 알고 같이 동조를 하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르면은 겁이 나서 투쟁 못합니다. 알아야 투쟁하고 우리나라 옛날 말 아니십니까? 알아야 면장한다고. 사실은 이 세상은 구조가요 철칙입니다. 아는 자가 다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 전문가가 돼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없어도 거기에 미제기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사전에 참가인들이 사진을 촬영해놓고 그리고 특이사항을 자기 수첩에 기록을 해놓고 하면 그게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전국적으로 다 모으면은 그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참관에서 기록하는 게 기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참관인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공무 수행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 재판하게 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녹취한 건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증거가.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선거무효 사유를 다 모아가지고 선거무효 소송 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해서 또 행사 재판을 통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요, 선거소송은 민법에 특별행정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것은 행사소송입니다. 행사소송하고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합니다. 행사소송에서 검사가 부정선거 맞다, 선거사고 맞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면은 거의 법원에 가면 판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맞으면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가 됐습니다. 선거법은 어떠냐? 선거소송은 어떠냐? 민사소송에 특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하고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수사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 이거 사전투표 용지 바꾸기가 이상하다. 그럼, 이거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싶으면 자기 법원 예산으로서 그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검찰이 조사를 안 하면 대법관이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법관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직권주의라거든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참관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도 보니까 불합격했더만요. 저를 철저하게 못 들어오고 검증장에 못 들어오도록 방해한 변호사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그리고 오산 검증장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려고 제가 탐색을 했습니다. 대법관이요. 검증장 5번에 했으니까 다 불법 검증장입니다. 이 방송에도 괜찮습니다. 불법 검증장이고요. 이유는 검증장 안에 법원 경찰을 3m 단위로 배치를 해놓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발언하지 마라. 저 때문에 그래요. 발언하지 마라. 묻지 마라. 변호사를 통해가 물어라. 변호사가 저보다 많이 아는 것 같으면 맞아요.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답답해서 발언해야 되겠다 하기는 못하게 막았어요. 내가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의자를 잡아 당기고 사과서 끝내. 계속 나가야 되니까 탐색만 하고 끝났어요. 중앙선관위 아들 소속 수행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참관인은 6명, 6명 가지고 참관 불능 상태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가 노골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엄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 이렇게. 개표장에서 개표를 안 했습니까? 그 검증장도 개표장하고 똑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고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촬영도 못하게 하고 발언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미연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 변호사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앞에서 변호사들이 우리들처럼 투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한솥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투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랑한 기득권, 제가 그거 보고 실망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20년 동안 내 돈 갖다 버리고 감옥 갔다 오면서 이거 투쟁하는 바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공익에 대한 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는요, 여러분 저도 아셔야 됩니다. 왜 부정선거가 자동으로 일어났느냐.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2003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선거무효소송 소장을요 판결을 했는데 완전 사기 판결을 해버렸어요. 사기 판결은 무슨 뜻이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 부정선거를 그 사기 판결에서 공명선거로 판결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판결문이 계속 우리나라 선거소송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양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자동으로 지금까지 생겨왔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4.15 총선에 대해서 139건이 선거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선거소송이 제기됐는데 왜 재판을 못하느냐. 이 증거를 가지고 심리를 하면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내란잡입니다. 대법원은 그야말로 국민을 철저히 20년 동안 배반한 집단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다 착살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은 어떻게 국회가 또 조작을 했는가? 선거법을 건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 정거를 흘리면서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이 지금 건례법이 되었어요. 저 국회의원 300명 저거는 진짜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느냐, 아는 척 하느냐. 제가 20년간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거소송을 어떻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때 피고의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원고가 선거소송을 제기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거 전문가가 됐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뭡니까? 부정선거 앞에서 이 나라가 민주 자유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국민들은 유감 속에도 모르고 태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드는 놈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공산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줬는가? 자칭 우파라는 족속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파에 기름만 빨아먹고 투쟁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는 우파는 뭡니까? 어떤 투쟁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이 지켜지는 그런 투쟁을 계속 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파들이 다 자칭 우파라는 자들 다 피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족속들이고 지금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꾸 나와서 우파락하니까 우리 가슴이 터질라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을 똑바로 알고 나이가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면 헌담을 내놓고 야 내가 이 사람은 뭐하냐 이 재산까지 투쟁해라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들은 그런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분열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도
부패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한나라당 최백렬 후보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최백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생명도 끝났지요. 또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여당 의장이었습니다. 또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고 나니까 이부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생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원로들한테 지금 정당 정치 원로들 썩어 빠져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뭐라 하는가? 뺄갱이가 들어와가지고 당대표를 다 죽였다. 저놈은 절대 정치를 하도록 내려두면 안 된다.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국회에서 부정선거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그 관계자가 국회의원이 대표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원로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표님이 정당 대표를 갖다가 두 사람 다 죽였다면서요. 이 사람은 선관위 근무하면서 신고 들어왔으니까 처리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이고 그래 겁이라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이 토론회를 하는데 다 자기들 스스로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이 사람아 부정선거 이런데 편하게 가만히 있어. 당신 그거부터 먼저 막아야지. 우리나라 헌정이 무너졌는데 부정선거 진실 모른다 하면은 너 곤란한 놈이다. 너 진짜 수준이 그 정도 돼. 엄청나게 나무래야 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우리 종이 됐다고 나온 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 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앞에 가면 국회의원이 먼저 알아서 도망가 봅니다. 왜냐? 워낙 사납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저한테 선거규정 선거법을 다 배우면요. 선거 때 그 지역에 감시하면요. 그 정치인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결국은 아는 사람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선관에서 했던 모든 것을 그 지식을 제가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싸우면 상대방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한 곳에 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법을 배워서 정치하러 나온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는 사람이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정치에 뜻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공부해 두셨다가 나오면은 여유를 가지고 다 리드를 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국민혁명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것 가지고는 정당끼리 선거 전에 연대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자기 고유의 색깔을 내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당은 정당 공서를 경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선거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은 전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 투쟁을 같이 해도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국민의힘 정당하고 그 다음 국민혁명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강원 씨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게요. 정강원 씨가 구속되고 나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느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투쟁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광화문의 혁명 어떻게 생각하냐? 실패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목사님은 정치를 할 거요. 목사로서 사회적 책임자로 남을 거요. 얼굴을 보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은 목소리를 않겠다 이러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게 내가 봤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하려면 물만 먹고 안 된다. 나는 돈만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내가 단체에서 후원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투쟁한다. 우리 단체도 7, 8년 정도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전선으로 가버린 말에 후원이 안 된다. 당신 우리 단체 후원하세요. 바로 투쟁해 줄게. 그리고 그 단체의 공란돈 함부로 못 쓴다. 사용으로 쓰면 내버려 구속된다. 아시지요? 안다.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집에 가려니까 돈을 100만 원 줘요. 아 이거 필요 없고 돈이나 해라. 아 아니다. 대표님 이래 혼자 다니니까 밥도 못 먹고 이거 힘들고 회원들 만나면 밥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 용도로 쓰시라고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았어요. 또 혼자 가니까 투쟁을 합시다. 안 하는 거예요.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 필요 없다 하니까 또 주는 거예요. 또 넣었어요. 왜냐? 돈들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인 대 공인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핫바지 방구 쇠듯이 자기 멋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병호 씨도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안 도와주고 공병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행동 보세요. 부정선거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안 도와주고 지금은 윤석열이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암만 사랑을 해도 냉철하게 보는 것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강훈이를 사랑하는 기독교 신도들이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정강훈이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냉철하게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선지자 맞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광화문 집회 실패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민주노총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발언했어요? 민주노총 사람이 당신한테 갈락해도 갈 수가 없다. 완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주사파가 버글버글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하면 주사파 눈에 닦아도 봐도 못 봐요. 얼굴에 주사파로 적어놓은 적이 없어요. 오래 근무하다 보면 알아요. 극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그 근무했다는 것처럼 오만 거짓말을 해대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광화문 집회에 보니까 100% 실패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아까 혁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이 쫀쫀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투쟁 목표를 어떻게 잡아가는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도 싸워야 이기지. 그거 뭡니까? 노인들 와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뭡니까?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그 알찐 돈을 전부 다 차비로 쓰면서 오셨으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뭐다? 당신은 지역에 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자. 이런 방법을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끌어모아놓고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것이 투쟁입니까? 여러분, 그런 투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실패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알리려고 정남원 씨한테 구면이 있으니까 접근하니까 접근을 못하게끔 철벽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도 제가 해준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한 번은 부정선거 투쟁하자고 해놔서 유튜브를 보니까 나 부정선거 모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부정선거 모른다 하면 곤란하다 투쟁하라 해놓고 당신부터 부정선거를 하고 당신 입으로 부정선거인데 이야기해야 된다. 내한테 배워라. 내가 가해 수업을 시켜주겠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카트 하고 지금까지 핫바지 반부 세듯이 그러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 나라의 정의의 사도처럼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제가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하면서 플랜 E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플랜 E까지 만들어놔야 되고, 제가 행령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통제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완전 부정선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 25일 날 취임했습니다. 4월 부정선거라고 3월 달에 공무원 노조를 창설한 멤버입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 간부들만 해가지고 노조원들 전부 다 알리고 계를 냈습니다. 부정선거 안 된다. 이 부정편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4월 계를 하고 4월 18일 날 중앙선관위원장이 유기담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중앙선관위를 공무원 노조 간부들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대법원을 점거했습니다. 하루 동안 전혀 대법원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밖에는 서초 강남 경찰 공무원들이 1000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그날 투쟁을 하고 저는 됐다 구속된 걸 각오하고 끝나고 6시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서초 경비과장이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를 구속시키지 않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왜 구속시키냐? 하고 우리가 그날 또 해산대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4.19 행사를 하고 4월 20일 날 또 대법원을 점거했습니다. 그때 80명이 갔습니다. 대법원을 점거해가지고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투쟁하고 있으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와가지고 보들보들 떨면서 자기 철수해달라. 필요 없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와 대담이나 하자. 불러라. 6시까지 투쟁했습니다. 옆에 대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대검찰청 수사관이 20명이 왔습니다. 한성천이를 체포하라고 지금 체포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찌라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주면서 이 자석들아 너는 이제 관장기 못된다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직원들은 다 나가세요. 만약에 검찰 직원이 우리를 의했으면 그런 횡령이 났어요. 그래서 검찰 직원이 나가고 6시 돼가지고 그날도 우리가 해산을 했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이야기를 하자고 소매를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더니 저희 남편이 매일 신문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인데 300만 원 받았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했지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중앙선관위를 또 점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것을 전다 우리 조원들 중에 운동선수들 앞다가 세워가지고 다리 빼부수고 어깨 다 빼버리고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거 보도 한 줄도 안 나갔습니다. 중앙법원에 그 당시 판사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을 점거해가지고 중앙지법의 판사 문엄수라는 판사가 저를 불렀어요. 법원 노조 지부장을 통해서 가니까 부장실에 들어가니까 판사들이 한 20명 정도 안에 있었어요. 저한테 절을 하면서 당신처럼 투쟁을 할 수 없다. 돈을 5억을 주고 10억을 주도 못한다. 아니요. 부정선거니까 투쟁해야죠. 그거로 투쟁했다. 그러고 부정선거 투쟁하면서 살라고 하느냐. 죽을 각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엄으로 양으로 그 당시 그 판사들은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를 모르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알고 배반한 자들은 내를 또 엄청나게 해코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횡령을 했습니다. 그 횡령은 왜 실패했을까요? 조직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느냐? 맹탕 가만히 있는 게 계속 보수 발악하면서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건 정당도 아니구나. 이미 내가 선관위에서 하기로 했지만 역시나 그렇구나. 민주당도 정당 아니에요. 그 현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혁명요 힘듭니다. 조직만 잘 돼갔으면 쉽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혁명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어깨를 갖다 붙이면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혁명부터 자유롭게 하실 생각하고
국리를 모으고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가 지혜를 모은다면 여러분들 더 쉽게 선거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답이 충분할까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네. 뭐 생각나는 데 질문하세요. 아까 두 가지 질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선 여론조작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있는데요. 만약 여론조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까 연사분들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 자기들이 탄세가 안 좋고 또 이제 부정선거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을 더 최대한 악화시켜가지고 현장 투표를 못하게 하고 모바일 투표로 완전히 100% 전자투표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뭐 대책 뭐 있는지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법이 약간 해법에 특권력이 되었죠. 이 선거법이 생활헌법입니다. 원래 선거법은 다른 나라에는 헌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못 고치는 것으로 해놨어요. 선진국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회 발전을 보면서 선거법에 많이 담아왔습니다. 담아왔는데 그 정당이 만약에 전자투표로 한다고 나오면 진짜 정당이 결단해야 됩니다. 전자투표는 어떻게 심각하냐.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해킹 조작이 나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에. 독일에서 왜 그런 전산 조직을 써서 위협이라고 했을까요? 창간 불능 상태예요. 창간인이 창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고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고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예산도 안 들고 민주주의 교육도 쉽고 하는데 그거를 두고 전산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법을 바꾸려면 사실은 선거법을 바꾸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생활헌법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굉장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 걸 거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헌법 재판이 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은 선거를 치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때 진짜 폭력 투쟁으로 일치단결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집은 빠지고 어느 집은 하고 이겼고 100%가 다 나와버려야 됩니다. 100%가 다 나오면 몇 명일까요? 5천만이 다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문재인이 오줌 싸고 자살하겠지요? 다 정치인들 거의 자살할 거예요.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100%다 나와버려요. 나오도록 공감, 공유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핑계로 그런 점을 할 수도 있을 때 그때 뭐 대안이 있으시는 거. 예, 코로나요. 코로나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65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자가 문제입니다. 그분들 제어하고는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선진국에는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헌법 소원을 해야 돼요. 그러고 행정재판을 자꾸 걸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게 없습니다. 계속 손을 내밀고 싸워야 해줍니다. 이게 뭐냐? 정치 원리가요. 힘 있는 자, 우리나라를 가도 중산층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다 이거 안 됐다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떨어질까 싶어 4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 내려와. 너 내려와. 국회 해산해. 자동으로 됩니다. 중산층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저놈들은 간을 보고 너가 쪼무레기들 나와 암만 해도 길을 막고 있겠어.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전자투표기를 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결정에 나오면은 어린애가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1000만 명이 나왔다 하면은 정치인들 전부 엎드려 받쳐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건 뭐 말도 못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전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자기 스스로 또 배우고 익혀가지고 한꺼번에 단계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과학진전도 내가 여러분들은 하나도 가지는 게 없이 민주투쟁자들만 전부 다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민주투쟁자들 작살나면 여러분들 또 끈지 올리겠어요. 한 10년, 20년 동안 꼼짝만 할 거예요. 그 북한에서 우리 부정선거를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 기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남쪽에 우리가 다 조정하고 있다 이야기해라. 우리가 지정한 사람 당선시켰다.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장철익이라는 기업 회장이 갔었다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남한에는 자유선거라는데 그럴 수가 없다. 무슨 말 하느냐. 그 장철 그 회장님은 전산조직으로 그 핵심 조작하는 걸 몰랐는 거예요. 남쪽에 와서 그걸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 김정일이가 노골적으로 개입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중국이죠. 중공입니다. 정확한 말로. 중공에서는 한반도 공산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계속 배웠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기 계속 방문하면서 뭡니까? 코를 다 걸었지 않습니까? 코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낚시를 걸어가고 밀고 땡기고 했지요. 그러다가 꼬름이 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치인들 100% 다 바꿔야 됩니다. 그 포걸린 자를 국민을 위해서 하겠어요? 못합니다. 바꿔야 되고요. 공산당은요, 여러분, 공산당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전선동은 기본입니다. 인민재판을 하면서 인민재판. 여러분, 인민재판 안 당해봤죠? 인민재판 하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자유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등만 내세우면서 자유를 얻어가요. 공산진영이 그렇습니다. 아시고 싸워야 되고. 공산주의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사실은. 소련도 망해가 러시아로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중공만 남았는데 중공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황당한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을 자기 나라 자유민주주의도 모르고 그런 데가 놀아나는 정치인들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두셨다가 여자들을 전부 다 바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사대부 출신들이 중국 청나라를 사대했습니다. 그 출신들이, 그 우선들이 지금도 청나라로 생각하고 사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사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사대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내야만이 그 패권국가들도 쉽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정책을 우리는 구사를 하면서 나라의 힘을 길러가지고 언젠가 중국 영광이 해체되면 우리 고토도 전쟁 총 한 방 안 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정선거를 없애고 나라를 갖다가 역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고토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중산층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중산층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살기가 힘든 자들이 더 정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언젠가 그 정의로운 자들이 힘을 합쳐가 뭉쳐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나라를 차지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중산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강렬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